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하얀 벚꽃이 만발한 4월입니다. 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이 도로가에 심어놓은 이 하얀 벚꽃들이 참 예쁘게도 피었더라고요. 벚꽃나무 한 그루를 보니까 이 벚꽃나무 한 그루에 이 벚꽃들이 얼마나 열려있는지 정말 멀리서 보기에 정말 뭐 하나의 뭐 그림을 연상하는 듯한 이 온통 하얀색 색깔이었어요. 온통 하얀색 색깔이 막 발산이 되는 듯한, 막 터져 나가는 듯한. 그래서 한 그루 나무는 이제 눈에 띄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오히려 벚꽃들이 다 그 분위기, 그 나무로 다 감싸하는 듯한 그런 이제 멋진 벚꽃들을 어제 봤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그 하얀 벚꽃들은 다 떨어지겠죠. 그리고 벚꽃이 그 떨어진 그 자리에 초록색 ip사귀들이 이제 차곡차곡 그 자리를 채워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동학사의 벚꽃이 4월 6일부터 한다고, 벚꽃 축제가 4월 6일부터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아직 남해 쪽에 또 중부 쪽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벚꽃을 보는 그런 마음속의 여유를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하얀 그런 벚꽃을 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참 이게 벚꽃하고 이 부동산 가격이 또 비슷하구나. 이 벚꽃이 활짝 피었다가 벚꽃이 떨어지는 시기도 있듯이 이 부동산의 가격 또한 이렇게 올라간 시기가 있고 또 떨어지는 시기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언젠가는 또 벚꽃이 또 내년에 또 피듯이 또 부동산 가격 또한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내년도면 또 어떻게 가격이 변동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부동산의 가격 또한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추면 올라갈 때 이득을 보는 거고, 떨어질 때는 또 시세보다 너무 이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할 때는 그걸 살짝 주워 담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상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득을 보는 거고, 그런 가정들이 현재 이르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또한 마찬가지죠. 또 미래 또한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벚꽃이 피고 지듯이 부동산 가격 또한 피고 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이런 말들이 저희들 주변에 많이 있었죠. 또한 경제신문이나 또 인터넷 신문 등을 살펴보아도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 사놓기만 하면 가격은 올라간다. 그런 말들이 한동안 몇 년 동안 이런 얘기들이 많이 주로 이루어졌죠. 또 주로 신문 기사화가 돼서 많은 독자들한테 읽혀지고 또한 보여지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 쪽에 또 수도권 쪽에 아파트를 가진 자들은 내가 부동산을 몇 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가격들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뭐 기쁨이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했는데 슬퍼하거나 그런 사람은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아파트를 가져갔다면 또 아파트를 하나도 못 가진 사람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아파트를 가지지 못한 자들은 이 수도권에 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쭉쭉 올라가면 어떻게 보면 슬픔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또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또 그렇다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자 하여도 집값을 보면 작년하고 재작년 가격하고 비교를 하고 또 4년 전, 5년 전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뭐 엄두가 안 나지 않습니까?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가격이 뭐 몇 억이나 올라가고, 그러니 이거는 매수하고자 해도 전세 현재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또 폭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또 왜 일어났나라고 보니까 이제 지방의 큰 손들이 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쭉쭉쭉 올라가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큰 손들도 뭐니 해도 서울이다. 또 뭐니 해도
서울 중에 서울은 강남이다. 또 강남 중에 강남은 역시 재건축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지방의 큰손들도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그런 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진 거고요. 또 전국에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기웃거리는 현상이 일어났죠. 그리고 몇 번 기웃거리다가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매수를 하는 그런 실정이었죠. 그리고 또 강남의 혹자들은 앞으로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 또한 서울 쪽에 있는 부동산 가격은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이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 부동산에 관련해서 내놓는 전망은 강남, 잠실, 반포, 용산 등등 이런 지역이 굉장히 투자 유명한 지역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는 거죠. 또 이게 기사되고 나오고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끝없이 한없이 서울 수도권 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정부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강화라는 이제 처방을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현재 부동산의 시장은 강남 재건축을 필두로 해서 서울 지역 또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4월달이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왜냐하면 이제 3월달까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이제 면제 기간이고 이제 4월부터는 이제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를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중과 10% 내지 20%가 중과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려면 3월달에 팔아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4월달이니까 중요한 변고점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한번 지표를 보죠. 말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서울의 전세금 상승률은 2018년 1월 22일 때는 0.08%가 상승했고요. 2월 5일자 기준으로는 0.04%가 상승했고요. 2월 19일자의 전세금 상승률은 마이너스 0.02%로 이 서울 아파트 전세금이 하락으로 전환된 그런 순간이었죠. 그 후 3월 5일자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0.06%로 2월 달에 비해서 더 떨어진 거로 지금 지표로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수요 공급의 법칙 굉장히 중요하죠.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하락하고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연도별 서울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을 봐도 2017년도에는 26,331 가구가 입주 물량인데 올해 2018년도에는 34,054 가구가 입주 물량인가.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대략적으로 한 8,000 가구 정도가 더 공급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입주를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공급이 실제적으로 서울 쪽에 증가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건 여러 가지 지표에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부동산 관련 수치들이 여러 가지로 볼 때 부동산에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말 그대로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은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3월달, 4월달의 기준에서 이제 하락장으로 넘어갈 것이다. 즉 부동산 가격이 계속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 아니면 이렇게 정부의 강력한 규제 또 입주 물량이 또 증가되고 이렇게 하락할 것이라고 또 이렇게 간주가 되고 아니면 요거는 정부가 강력하게 나오고 또 입주 물량도 다소 또 증가가 됐고 정부가 이렇게 강하고 세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지금 요 시기에는 잠시 몇 달 동안 쉬어가는 시기고, 또 뭐 2018년 올해 하반기에는 상승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는 우리는 흔히 좀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현재 3월달, 4월달에서 올해 들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죠. 예를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 초과이익 환수제를 했다. 그런데도 재건축이 올라가. 그래서 정부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강화하겠다. 이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이 안전진단 강화는 재건축 연한을 뒤로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콱 묶어버리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4월 달부터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중과 등등 이제 보유세까지 인상을 예측할 수가 있겠고, 또 어찌하는 순간 비장의 히든카드 토지 공개념까지 꺼내고 헌법을 개정할 정도로 요렇게 이제 강력하게 이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게 어떠한 메시지겠어요? 여러분, 집 사지 마세요. 이 부동산 사지 마세요라는 그런 메시지를 정부는 계속 던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본다면 이제 금리 인상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대출 금리가 상승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금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낮은 이자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장만을 하자. 요런 분들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면 뭐 문제가 발생한다. 은행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도래됐다는 거죠. 이제 새롭게 매수할 수 있는 이 매수 세력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매수 세력들의 이 투자 심리, 매수하고자 하는 마음, 즉 수요가 되겠죠. 이 수요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좀 나타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제 공급의 증가죠.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언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뭐 입주 폭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이 38만여 가구였고, 올해 입주하는 물량은 뭐 한 43만 가구. 작년 대비해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무려 14.5%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이 증가되니까 이제 가격은 다소 하락할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점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정부의 강력한 규제 억제 정책, 또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 세 번째는 공급의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이제 서울 수도권이 좀 이렇게 완전 좀 줄여야 되고, 또 서울 수도권이 좀 주춤은 한데 가격이 좀 하락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지방 부동산만 그냥 타격을 가한 그런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2018년 1월 말 기준 하에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가 49,256가구를 해가지고요, 작년 대비해서 미분양이 22%가 지금 증가되었다는 얘기죠. 또한 한국감정원에 의한다면 2018년 2월까지 지방의 주택 매매 가격 누계 상승률은 마이너스 0.09%를 기록하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부터가 먼저 큰 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에 있는 집값을 찾겠다고 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이게 표출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강남 집값의 반의 반값도 안 되는 그런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이게 주춤해지고 가격이 꺾이는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지방 아파트만 이게 막 떨어졌고 또 서울 지역 아파트는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지방 아파트의 가격 하락률하고 서울 지역의 가격 하락률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하락을 하고, 또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수의 증가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강력한 정부 정책이 지방에서는 큰 타격이고 서울 수도권에서는 이제 큰 타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상까지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서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가장 궁금하시죠? 예. 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건 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미래를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명확한 답변이라고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다만, 이제, 저의 그동안에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공부를 해온 부분, 또한, 부동산 학과의 학생들을 가르친 부분, 또 전국에 있는 수많은 또 뭐 건설업체 회장님들이나 또 여러가지 사업체 회장님들이나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체험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예측에 대한 저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하면, 지금 정부는 강력한 규제 억제 정책을 피고 있어요. 이런 식의 재미를 많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예측은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1997년 말에 사람들에게 해자되었던 이런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대한민국은 끝났다. 부동산은 끝났다. 또한 2008년도에 사람들에게 숱하게 들었던 이 말들도 기억합니다. 부동산은 끝났다. 아파트는 끝났다. 2008년도에요. 제가 그 당시에 경산 쪽에 있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죠. 그래서 강의 시간에 대구 쪽에 있는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라고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야간반이신 이제 나이 드신 이 부동산학과 이 학생인 한 분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군요. 저한테, 교수님, 아무리 부동산학과 교수님이라고 하시더라도 대구 쪽에 있는 아파트를 좋게 말씀하시는데 대구 쪽 아파트는 끝났습니다. 대구 경기를 보세요. 또한 대구 인구를 보세요. 내가 대구 쪽에 있는 홈플러스들에게 애들 옷을 납품하는 사장인데 이 경기가 팍 죽었습니다.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근데 대구 쪽 아파트는 더 힘듭니다. 팍팍 죽었습니다. 대구 아파트는 끝입니다. 끝. 이렇게 저 앞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생각은 자유죠. 그래서 전 그분에게 이렇게 또 답을 했어요. 미래는 아무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라도 올라갈 것은 올라갑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듯이 부동산의 이치를 또한 살펴보면 작은 답을 내릴 수 있어요. 그냥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대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 아니 이런 작은 아파트가 이만큼이나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제 대구 쪽에서 더 이상 떨어질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작은 아파트가. 그리고 이렇게 작은 아파트, 이 소형 아파트는 앞으로 수요가 점차 이제 증가될 거예요. 그냥 지켜봅시다. 지켜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하다못해 그런 소형 아파트는 월세 받아도 되잖아요. 지금 시간이 딱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10년 전에 대구 쪽에 있는 작은 아파트 가격하고 현재 대구 쪽에 있는 작은 아파트 가격, 그 가격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시리라 전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2018년 4월 지금 내 부동산을 매도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매도를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개사라는 4월
지금부터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다주택자들은 4월이 되기 전에, 즉 저번 달이죠. 3월 달에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아우성이었겠죠. 근데 3월 달에 부동산을 팔고 싶었는데 그 부동산이 안 팔렸다. 그런데 또 4월 달에 왔고 중과세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두 달이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또 상담 전화가 또 왔었습니다. 그 상담 전화 핵심은 이거죠. 3월에 팔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급하면 4월에 팔고요. 내가 진짜로 급하다. 억수로 급하다. 라고 한다면 가격을 낮추어서 파시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급하지 않는다면 그냥 기다려 보시라고요. 벚꽃이 만발합니다. 걱정한다고 부동산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요. 걱정한다고 내려가는 부동산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걱정한다고 더 내려가지 않을 부동산이 더 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요, 걱정은 안 해도 언젠가 때가 되면 올라갈 부동산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벚꽃만 쳐다봅시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